네, 그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이제 저도 덕분에 잘 얻어먹고 힘내서 세미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스캔을 지금 좀 사용을 해보셨나요? 어떻게 T스캔을 좀 자주 사용을 하시거나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T스캔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은 혹시 계신가요? 네, 없으시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천천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제가 뺄게요. 마이크 하면은 사람들이 다 잘 자더라고요. 주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T스캔은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T스캔 노버스라는 장비입니다. 현재 지금 구딜치과에서 사용하고 계신 장비랑은 조금 생긴 게 다르실 거예요. 지금 요번에 2015년도에 간 나온 이제 새 모델이고요. 화면도 지금 T스캔 9버전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업데이트가 돼서요. 오늘 제가 할 세미나는 이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걸로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골자는 똑같아요. 골자는 똑같으니까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이제 인터페이스라던가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거를 좀 소개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스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희가 교합지로 이제 교합을 체크를 하실 때 교합지를 사용을 하시죠. 일반적으로 교합지를 사용을 하시는데 교합지가 나타나는 것들, 네. 교합지가 나타나는 것들이 한정적이에요, 상당히. 예를 들어서 교합지를 딱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교합지를 앙 하고 물고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어디에 교합점이 나타난다. 즉 컨택 포인트들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는 확인이 되시죠. 이제 구강 내에서 컨택 포인트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확인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 컨택 포인트가 어디서 먼저 발생이 됐는가, 얼마나 빨리 발생이 됐는가, 그리고 나타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는가, 그거를 사실 교합지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T스캔을 이제 여러분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고 논문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논문에서 나온 내용을 한 가지 발췌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교합지 체크를 하실 때 교합지 마크가 여러 군데로 생기잖아요. 이제 뭐 진하게 나타나는 거나 옅게 나타나거나 좁게 나타나거나 넓게 나타나거나 뭐 도넛 모양으로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 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들로 뭐 여기가 좀 더 강하게 닿고 혹은 뭐 여기가 좀 약하게 닿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분석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이제 T스캔을 이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교합지 마크하고 실제 교합력하고는 상관관계가 약 7% 가까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마크 크기하고는 93% 가까이 그냥 틀린다는 겁니다. 그 마크 크기로 이제 그 교합력을 체크를 하려면. 하지만 T스캔은 이제 컴퓨터로 이용을 해서 그 구강 상태, 즉 교합 자체를 녹화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녹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환자가 교합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처음 이제 뭐 퍼스트 컨택서부터 MIP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라는 거를 컴퓨터로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성품부터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은 상당히 심플해요. 핸들, 환자가 무실 수 있는 센서, 그리고 그 센서를 잡아주는 서포터,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소프트웨어, 이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T스캔 이제 노버스 T스캔이고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버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버튼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여기 중간에 빨간색 버튼이 이제 펑션 버튼입니다. 새 스캔, 스캔 스타트, 스캔 엔드, 이 빨간색 버튼으로 다 하세요. 지금 이제 구딜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버튼은 2개가 있을 겁니다. 빨간색 버튼 하나랑 이제 새 파일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새 파일 버튼이랑 이제 그게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딜치과에서 보신 이제 이거 에볼루션, 제가 에볼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T스캔 에볼루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버튼이 이렇게 위에 2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이제 센시티비티, 감도 조절 버튼이에요. 옛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물게 하고 나서 환자분이 어느 정도 나타났냐, 감도가 높은가 낮은가를 이제 체크를 하고 나서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셀렉트를 하셨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핸들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간단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들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이제 전면부입니다. 전면부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세팅하실 때 여기 있는
네, 이 서포터 먼저 이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서포터가 위아래가 존재합니다. 서포터의 위아래를 구분하는 법은 여기 가운데 뾰족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뾰족한 부분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윗면으로 해서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냥 넣어주시면은 네, 안 뽑힙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센서를 이 서포터 사이에다가 이제 밀어 넣어 주셔야 되는데 센서도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이거는 지금 새로 나온 이제 센서 모양인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업이라고 제 기준으로는 왼쪽인데 업이라고 나와져 있고 티스캔 에볼루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크게 업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그래가지고 그걸로 구분을 해주셔가지고 업다운을 구분을 해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왜 센서 안 되냐, 왜 뭐 센서 뭐 어쩌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분들 10중 8구 체크하면은 업다운 구분 안 하셔가지고 이제 분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 상태로 그냥 쭉 넣어주세요. 쭉 넣어주시고 여기에서는 뒤에 이제 레치를 위로 올리게 되면은 센서가 고정이 되면서 전면부에 불이 두 가지가 들어와요. 에볼루션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 이렇게 레치가 위아래로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센서 넣어주시고 아래로 닫아주시면은 이제 센서가 똑같이 여기에도 거기에도 불이 두 가지가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불 두 가지 다 들어오는 거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시켰어요.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사용을 하실 때 이제 노하우라고 뭐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일단은 핸들을 먼저 이 USB 안으로 이제 꽂아 주세요. 꽂은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시켜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반대로 하시면은 핸들을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프트웨어 실행시키기 전에 핸들을 먼저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에 설치된 T스캔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에볼루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에볼루션도 소프트웨어를 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환자 리스트부터 먼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리스트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환자 데이터를 넣는지 그 환자 데이터 넣는 방법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에는 지금 새 환자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새 환자 버튼이 똑같이 있으니까요. 눌러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새 환자 기록이라는 게 떠요. 보시게 되면은 뭐 이름, 미들네임, 성, 성별, 생년월일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박스가 나와 있는데 다 무시하시고 이름하고 성 부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부분에 풀네임 적어주세요. 네, 그래서 제 이름 적을게요. 네, 풀네임 적어주시고 성 부분에 그 차트 넘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찾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저는 차트 넘버가 없으니까 오늘 날짜 넣을게요. 8월 8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미들네임 성 여기까지는 이제 에볼루션이랑 똑같지만 여기는 조금 달라요. 지금 새로 나온 기능 중에 하나인데 디지털 임프레션 즉 저희가 그 구강 스캐너로 뜬 이제 STL 파일을 T스캔하고 같이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요번 버전서부터. 그래가지고 구강 스캐너가 있으시고 STL 파일을 뽑으실 수가 있으면은 그 STL 파일을 T스캔상에서 오버레이를 시키는 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단하게 오버레이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바로 생성 누르면 환자분 바로 생성이 되지만 조금 자세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어퍼아치 투스 차트나 로어아치 투스 차트 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치아 사이즈를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절치 너비만 조절을 하시면은 나머지 치아들도 다 자동적으로 이제 그 황금 비율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뭐 물론 이제 한 개 치아만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한 개 치아 선택하셔가지고 수치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치아 사이즈를 잰다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하실 때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뭐 치아 번호 나와 있고 지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한글판이 조금 웃기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스테이트입니다. 상태가 어떻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 4번 이제 뭐 교정할 때 4번 발치 뭐 물론 이제 비발치 교정은 많지만 4번 발치하실 이제 스페이스 만들 때 4번 발치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4번 같은 거 누르셔가지고 네, 미싱 클로즈드인가 미싱 오픈인가 이제 클로즈드가 다 됐으면 미싱 클로즈드 넣어주시고 뭐 아직 이제 발치한 지 얼마 안 됐으라 가지고 오픈이 된 상태라면 오픈으로 남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치아를 좀 더 자세하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생성 한번 눌러볼게요. 자,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 자동적으로 이제 선택이 돼요. 환자 데이터가 선택이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영 스캔 for 박상훈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지금 갓 만들었으니까 스캔이 없겠죠.
여기서 이제 새 스캔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제 새 스캔을 띄울 거예요. 자, 새 스캔 눌렀습니다. 새 스캔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에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만 뜰 거예요. 요거 하나만 뜰 텐데 거기에서 버튼 조작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맨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 3D 모양으로 이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에볼루션이 지금 당장 없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제가 이제 센서를 직접 한번 눌러볼게요. 손으로 제가 센서를 한번 직접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자극을 주는, 센서를 자극 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막대기가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센시티비티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잠시만요. 네, 여기 이제 센시티비티, 이게 감도예요. 이게 이제 감도인데 감도가 무엇을 하느냐? 같은 힘으로 제가 눌러보고 있을게요. 똑같은 힘으로 제가 누르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 정도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감도가 3칸이에요. 파란색으로 3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올리면은 네, 제가 지금 똑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지만 훨씬 민감해지죠. 센서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시티비티는 민감도입니다. 이 민감도 조절을 상당히 잘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그러면은 직접 물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센시티비티를 좀 올려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무실 때는 어떻게 무시느냐? 일반적으로 역수로 잡아주시고요. 핸들을 역수로 잡아주시고, 이건 에볼루션도 똑같아요. 역수로 잡아주시고 환자 바로 등 뒤에 가세요. 환자 바로 등 뒤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감싸듯이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는 수평하고 수직이 잘 맞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데이터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 잘 맞는지 환자 등 뒤에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까 제가 서포터 설명해드리면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이드라인에 중절치 2개가 딱 맞출 수 있도록 네, 포지셔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시티비티가 지금 높은 상태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센시티비티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핑크색 막대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셨죠? 이런 식으로 레코딩이 되면 분석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상대값으로 값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기준점이 1개에서 3개까지만 나타나게 조절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조절을 해볼게요. 네, 지금 제가 센시티비티를 조절을 했습니다. 이 감도 조절을 했어요. 에볼루션 같은 경우는 물게 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조절을 하실 수 있으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센시티비티가 4칸으로 지금 잘 이제 나와 있어요. 이 센시티비티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악력이 좀 부족하신 이제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센시티비티를 올려가지고 제대로 나오게 하고, 저같이 악력이 강한 이제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센시티비티를 낮춰가지고 잘 맞춰야 이제 그 레코딩에 적절한 센시티비티를 맞춰야겠죠. 이 레코딩에 적절한 센시티비티를 맞춘다는 건 아까 보셨던 그 핑크색 막대기가 1개에서 3개를 뜨게 만들 수 있는 센시티비티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레코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시티비티도 맞췄고, 레코딩 하실 때는 여기 있는 빨간색 버튼 먼저 눌러 주신다고, 그러니까 누른 상태에서 레코딩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눌렀다 떼신 다음에 레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눌렀다 떼서 레코딩 스타트, CO 바이트 하고 레코딩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빨간색 버튼 눌러서 레코딩 스탑. 여기가 이렇게 되는 순서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레코딩이 끝나면 다시 빨간색 버튼 누르셔가지고 네, 레코딩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CO 바이트를 제가 물었어요. CO 바이트를 물었는데 CO 바이트는 일반적으로 3번 물게 합니다. 환자분들한테 3번 물게 해주시는 게 적절한데 왜 3번을 무느냐? 평균을 내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항상 똑같이 물진 않습니다. 무는 게 항상 조금씩 달라져요. 3번을 물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평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패턴을. 하지만 비슷하게는 물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 CO 바이트를 3번 물었는데 저는 2번째 그래프를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T스캔을 물게 되면은 나타나는 화면이에요. 아마
에볼루션에서 물게 되면 바로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다 보여주기 위해 이제 A점으로 이제 기준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동을 해놨고요. 여기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프가 여기 하나, 둘, 셋 아래쪽에 이렇게 총 3가지가 그래프가 있습니다. 왼쪽 위는 2D 그래프예요. 2D 그래프, 오른쪽은 3D 그래프, 아래쪽은 타임포스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2D 그래프에서 저희가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는요. 이제 저희 교합지 찍듯이 환자분 이제 교합지 빵 하고 물듯이 어디에서 컨택 포인트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가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가보시면은요. 왼쪽하고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고 퍼센테이지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즉 좌우측의 밸런스를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약 57%, 오른쪽으로 42%, 약 6대4 정도로 왼쪽을 좀 더 강하게 물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밸런스 체크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뭐 보철물을 이제 식립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턱 관절이나 턱 근육 같은 거를 치료를 하셨을 때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밸런스, 여기에 나타나는 이 힘의 밸런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타나는 거는 면적 대비가 아니에요. 힘 자체가 어디가 강하게 들어가느냐라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면적을 보고 만약에 이 면적 대비 이 힘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는 거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교합 조정을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교합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각 치아마다의 힘도 어느 정도 이제 체크가 다 되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가 이런 식으로 골고루 나타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격자 무늬가 보이실 거예요. 이 격자 무늬는 COF라고 해서 센터 오브 포스, 힘의 중심점이에요. 즉, 힘의 중심 자체의 궤적이 어떤 식으로 흐르느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힘이. 그 말은 무엇이냐? 저는 여기 어디, 이 왼쪽 이제 25번, 26번 대에서 어디선가 퍼스트 컨택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힘이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물리면서 구치 부분으로 힘이 이제 오른쪽 구치 부분으로 좀 힘이 몰려가고 있다가 왼쪽 구치가 다시 힘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S자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라는 교합 같은 경우 전치 부분도 닿게 해가지고 구치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 같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COF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쭉 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회색 원 안에 딱 하고 안착이 돼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왼쪽의 밸런스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COF가 왼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실게요. 오른쪽에는 이제 3D 그래프입니다. 3D 그래프는 제가 많이 설명드릴 건 없어요. 상당히 이제 직관적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핑크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핑크색 막대기가 가장 강한 힘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포인트들이 가장 강하게 힘을 받고 있는 포인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낮이에 따라서 어디가 더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파란색 부분들은 이제 컨택은 있지만 힘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지 않는 포인트들이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3D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제가 마우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을 제가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할 때는 오른쪽으로 두시고, 왼쪽을 자세하게 보고 싶다 왼쪽을 두시고, 오른쪽을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는 오른쪽으로 두시고 그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에볼루션 같은 경우는 4분면으로 이제 90도씩 돌아가요. 3D 그래프를 클릭 한번 하시면 90도 돌아가고 3D 그래프 한번 또 클릭하면 90도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360도가 돌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90도씩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뻣뻣한데 이제 요번에서 업데이트 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360도를 전부 커버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타임포스 그래프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타임포스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T스캔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두 번째 그래프를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그래프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줌 활성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 그래프만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번째 그래프가 확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선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그래프가 총 3가지 선그래프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까만색, 녹색, 빨간색 이 총 3가지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녹색하고 빨간색 아까 어디서 보셨죠? 네, 2D 그래프에서 보셨죠? 즉 녹색 선 그래프는 왼쪽의 힘이 시간대별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빨간색 선은 오른쪽의 힘이 시간대별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녹색 선이 빨간색 선보다 위에 가 있으면서 그 상태를 쭉 유지를 하고 있죠.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저는 물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자체가 계속 힘을 받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간혹 가다가 턱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던가 턱 근육에 좀 이제 힘을 유지를 하기 힘드신 분들, 혹은 한쪽만 보톡스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제 교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에 턱 근육에 힘이 빠져가지고 반대쪽으로 교차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까만색 선은요, 전체적인 힘의 합력입니다. 전체적인 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A점, B점, C점, D점 이런 식으로 점이 4개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점은 퍼스트 컨택입니다. 처음에 어디서 치아가 빵 하고 닿았을 때를 A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B점은 MIP입니다. 맥시멈 인터커스피테이션 포인트, 최대 감압이죠. 즉 A점에서 B점, 퍼스트 컨택에서 MIP까지 환자가 어떤 식으로 교합이 진행이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 까만색 선이 힘의 합력이라고 했는데 퍼스트 컨택 이전에는 당연히 0이죠. 아무 힘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0으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점, 퍼스트 컨택이 딱 하고 시작되는 순간서부터 점점 쭉 올라가서 MIP까지 완성이 되면서 힘이 쭉 하고 잘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간혹 가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피어런스가 좀 심하신 분들, 퍼스트 컨택 부분이 길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까만색 선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느긋하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T스캔으로 물다 보면 여러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퍼스트 컨택이 어디선가 계속 심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저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케이스를 A점 이전으로 돌려놨습니다. 자, 여기가 A점이에요. 지금 퍼스트 컨택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시죠? 제 같은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왼쪽에서 저는 퍼스트 컨택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왼쪽 24번서부터 27번대까지 지금 치아 컨택 포인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자, 여기가 MIP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나타난 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재밌는 포인트들을 한번 몇 가지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회색 선이 나타나는 부분이 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보시게 되면 A점에서 B점까지 한 중간쯤 왔습니다. 중간쯤 오게 됐는데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3D 그래프에서 전체적으로 힘이 비슷하게 균등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3번 클릭하는 순간 여기 보이시죠? 지금 27번 부분에 한 포인트 하나가 쫙 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한 번 클릭할 때마다 1000분의 3초씩 진행되는 겁니다. 1000분의 3, 1000분의 3, 1000분의 3 하고 한 프레임이 1000분의 3초인데요. 지금 총 3프레임 옮겼어요. 즉 1000분의 9초 동안 한 개 포인트가 확 하고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정말 빠르고 강하게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 말이 무엇이냐? 이런 치아들이 문제가 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에 임플란트나 뭐 이제 보철물, 뭐 크라운이라던가 뭔가 이제 보철물 같은 거를 식립해 놨습니다. 옆에 좌우는 또 이제 자연치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포인트가 갑자기 확 하고 올라왔다는 뜻은 그 임플란트 지역에 탄성 개수가 다르잖아요. 일반 치하고 이제 그 보철물하고는 탄성 개수가 다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빠르고 강하게 닿는다는 거는 그 보철물에 데미지를 입기가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페일리어 케이스가 일어날 수도 있고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애초에 이런 식으로 힘이 강하게 들어가니까 수명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커스타임 박사님이라고 이거를 이제 그 총괄하시는 이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이제 만드실 때 연구하시면 그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식립을 이제 환자분한테 하시게 되면 보통 한 25년 정도를 이제 개런티를 하세요. T스캔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25년. 그리고 뭐 오래 쓰시면 이제 평생 쓰시도록 만들어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런 이제 위험 부위를 바로 잡아줘가지고 어디서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거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T스캔의 힘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진행이 돼서 MIP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요 포인트가 가장 이제 뭐 가장 빠르고 강하게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요 포인트 다음에 어느 포인트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인가. 교합지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교합지 지금 화면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말 진하게 찍혔다고 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지금 교합 조정을 하던가 뭔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볼 때는 어디인가? 즉 T스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를 먼저 문제점을 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일 거고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즉 교합의 순서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 보고 다음 포인트는 여기구나,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이 따로따로 가능한데 교합지 같은 경우는 어디가 먼저인지, 어디를 보면 여기를 먼저 쳐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순서를 정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느 정도 대충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보는지는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게 똑같은 게 환자분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이런 환자분들 가끔 오실지 안 오실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환자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로컬에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높은 것 같은데 교합 조정 좀 해주세요. 교합 조정 해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드렸어요. 다음날 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아직도 높은 것 같은데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조정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이번엔 반대쪽이 높은 것 같다고 조정을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잡아먹는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T스캔을 이용하면은 그 환자분한테 실제 자기 구강 상태가 어떤지, 자기 교합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뭐 환자가 찍혀 있으니까 환자분한테 간단한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거를 치료를 해서 밸런스를 잘 맞춰드리고 다 마무리 짓고 나서 또 T스캔을 찍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됐다라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환자분께. 그러면 환자분이 그 뒤로는 할 말이 없어요. 잘 됐네 라는 거를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요. 즉 T스캔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거예요. 환자분이 직접 같이 보면서, 물론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재량 것이니까 환자분이 안 보시고 원장 선생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께서만 이제 확인을 하시고 하실 수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환자분께 이해를 도와드리고 혹은 소위 말하는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료라던가 이제 모아둬야 될 자료 같은 것도 T스캔으로 이제 준비를 해 두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측방 운동 한번 찍어 볼게요. 측방 운동 찍고 보험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방 운동 찍으실 때는요, 측방 운동도 이제 똑같아요. 측방 운동은 똑같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합지 측방 운동 찍으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환자분한테 이제 교합지 무세요, 갈아보세요, 왕왕왕왕 한 다음에 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교합지에 나타나는 그 선들, 마크를 이제 분석을 하시죠. T스캔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왜냐? 이거는 레코딩을 하는 거니까요. 레코딩을 쭉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굳이 이제 선을 만들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느냐. 자, 꽉 물어보세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최대한 움직여보세요. 혹은 오른쪽으로 최대한 움직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이 상태로 어떻게 움직이려냐 막 이러면서 이제 헷갈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덴티폼 가지고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덴티폼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신 다음에 레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측방 운동 한번 좀 찍어볼게요. 지금 좌측방 운동 한번 했어요. 그리고 우측방 바로 한번 찍어볼게요. 네, 지금 좌측방 한번, 우측방 한번 이런 식으로 두 번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좌측방 운동을 한 거고요. 이제 이게 우측방 운동을 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우측방 운동이 상당히 조금 다이나믹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측방만 좀 분석을 하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가 확대를 좀 할게요. 네. 자, 아까 제가 그 검은색 블랙포스 라인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A점하고 B점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C점하고 D점은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C점하고 여기 D점 있죠? C점은 2개가 시작된 순간이에요. 즉, 2개가 시작하려고 하악의 힘이 딱 빠지는 순간을 C점이라고 소프트웨어가 잡습니다. 그리고 D점은 완전 2개가 된 순간이에요. 즉, 이제 캐나인 가이던스가 완성이 됐을 때를 C점, D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C점에서 D점까지 하악의 힘이 빠지는 순간, 2개가 시작되는 순간서부터 2개가 끝날 때까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게 C점하고 D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C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CO 바이트 상태입니다. CO 바이트 상태고요. 우측방 운동을 했어요. 우측방 운동을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쭉쭉 가볼게요. 여기가 지금 C점입니다. 이제 하악의 힘이 쪽 하고 빠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자, 왜 우측방 운동을 했으니까 밸런스 사이드는 왼쪽 밸런스 사이드에 있는 컨택 포인트들이 힘을 잃고, 그리고 우측에 이제 워킹 사이드에 있는 컨택 포인트들이 힘을 받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측방을 했을 때 이제 캐나인 가이던스가 다 완성이 되진 않아요. 저는 이제 그룹 펑션이 있어가지고 마모도가 좀 있어가지고 그룹 펑션이 이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C점에서 이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워킹 포인트, 그러니까 밸런스 사이드에 있는 힘 포인트들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 우측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워킹 사이드에서 3번 캐나인 가이던스로 이동을 잘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동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COF예요. 자, 이 COF가 캐나인 가이던스, 우측방 캐나인 가이던스로 바로 이동을 했다, 깔끔하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 선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할까요? 이 빨간색 선 자체가 3번으로 그냥 바로 쭉 하고 이동을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치 부분, 워킹 사이드의 구치 부분에서도 이제 인터피어런스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번으로 이동을 해야 될 부분이 구치 부분으로 쭉 하고 빨려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거만큼이 방해 요소예요. 한참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디선가 계속 바바바바박 하고 긁히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방해 요소들이, 인터피어런스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3번 캐나인 가이던스로 깔끔하게 이동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밸런스 사이드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포인트. 이 포인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졌어요. 네, 거의 없어졌죠. 밸런스 사이드에 있는 그 컨 포인트가 이동을 하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캐나인 가이던스가 되고는 있어요. 물론 이제 그룹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그룹 펑션이긴 하지만 힘을 가장 많이 받는 포인트가 3번에서 4번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사라지려고 했었던 그 워킹 포인트의 컨택 포인트들이 다시 부활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교합지로 찍어보면은 단순히 이제 선으로만 나타날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선이 언제 어느 순간에서 다시 힘을 발휘하는가, 혹은 아예 꺼졌다가 이제 뭐 다시 발휘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처음부터 힘을 이제 강하게 발휘했던 건가, 교합지로는 사실 이거를 분석하기가 어렵거든요. 불가능하다고 거의 이제 판단이 되는데, T스캔은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금 C점에서 D점까지 이동하는데 약 몇 초 걸렸는데 몇 초간에서 나타났는데 지금 힘이 점점 부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 어느 이제 교두 부분이 이제 방해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분석을 다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계속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는 이제 에볼루션 기능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에볼루션에도 찍으면은 옆에 이제 표로 나타납니다. 타임 테이블이. 그래서 타이밍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칸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분석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점에서 B점, 이제 퍼스트 컨택에서 MIP까지, 그리고 C점에서 D점, 2개가 시작된 순간부터 2개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를 타이밍 테이블에서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퍼스트 컨택에서 MIP까지는 0.1초 걸렸어요. 상당히 빨리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녹색 표시 이렇게 딱 체크 표시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교합 잘하셨네 하고 녹색 표시 체크해 주고, 저는 이제 C점에서 D점 측방 운동을 한 경우, 즉 이제 2개가 시작된 순간서부터 2개가 끝날 때까지 1.14초, 2개가 이거는 사실 이제 1.14초 동안 제가 그냥 1.14초 이후에 그냥 입을 벌렸다는 뜻이에요. 왜냐? 여기에 있는 이 밸런스 사이드의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계속 유지될 겁니다. D점이 만약 제가 물고 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어쨌든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야 이거는 너무 오래 걸렸다 해가지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아이디어란 이제 시간대별은 A점에서 B점까지 걸리는 게 0.3초, 그러니까 C점에서 D점까지 걸리는 게 0.5초 이내로 들어오는 게 제일 아이디어하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T스캔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교합에 대한 거의 기본적인 모든 거를 다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외에도 T스캔이 분석하는 방법에는 이 블랙포스 라인이 뭐 떨리거나 혹은 뭐 계단 현상을 일으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블랙포스 라인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너무 이제 조금 연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당장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억하실 거는 어떤 식으로 환자 데이터를 이제 측정을 해내는가 그리고 그 측정 방식에 대해서 세이브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이제 기억을 좀 잘 해주신 다음에 여러 번 사용을 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려요. 네, 여러 번 사용을 해주셔야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어떤 게 잘못된 레코딩이구나 어떤 게 좋은 레코딩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이제 그 안 좋은 레코딩에 대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아마 T스캔을 사용하시다 보면 가장 이제 좀 자주 나타날 만한 현상인데 안 좋은 레코딩에 제일 이제 부합되는 거는 여기 보이시죠? 이 판. 이건 에볼루션 똑같아요. 여기 이제 녹색 선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 판이 있을 거예요. 이 판이 여기는 엄청 좁고 여기는 엄청 넓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혹은 반대로 여기가 엄청 넓게 나오고 여기가 엄청 좁게 나온다거나 중간에 없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용하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수직하고 수평이 잘못 맞으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레코딩이 되면 다시 하셔야 돼요. 네, 다시 레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정확한 레코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세이브하는 법 잠깐 보여드리고 기능 몇 가지만 보여드린 다음에 보험 청구하는 법 알려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세이브 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이브 하실 때는요, 일반적으로 환자분이 처음 오셨어요. T스캔을 딱 찍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액티브 스캔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액티브 스캔 하나, 둘, 셋. 총 3가지는 기본적으로 찍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CO-바이트, 두 번째 좌측방, 세 번째 우측방. 이런 식으로 3가지는 기본적으로 찍혀주셔야 됩니다. 세이브 하실 때는요, CO-바이트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멀티바이트라고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굳이 건드리실 필요 없이 뭐요? 네, 이거를 따로 건드리실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세이브 아이콘을 이용해서 에볼루션도 마찬가지예요. 멀티바이트 하실 때는 멀티바이트라고 자동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아이콘 이용하셔가지고 바로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좌측방하고 우측방은 여기에서 선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삼각형 버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거는 좌측방 운동이죠. 그리고 세이브.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측방 세이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다 시켜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이브 하는데 뭐 별 문제는 없어요. 뭐 세이브 하는데 갑자기 뭐 카테고리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창이 뜨진 않지만 왜 제가 세이브를 할 때 카테고리를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1, 2, 3번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딱 봐도 1번이 이제 CO-바이트, 2번이 좌측방, 3번이 이제 우측방 했구나라고 이제 당연히 보이겠지만 나중에 이 환자가 여러 번 내원하셔가지고 이 데이터가 한 20개나 30개 쌓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상태에서 레이블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카테고리가 하나도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몇 번이 좌측방 운동이었지, 언제 오셨던 좌측방 운동이지, 이런 거가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이브 하실 때는 꼭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시고 세이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능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T스캔 이제 에볼루션에서는 없는 기능이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냥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일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일단은 상하악을 이제 둘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요번 작부터 이제 상하악을 둘 다 보시고 하악만 보실 수도 있고요. 상하악만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를 시키면은 비포 애프터 같은 것도 같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분한테 보여주기가 상당히 편하겠죠.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혹은 레포트식으로 형식을 작성을 하실 때도 네, 오버레이 기능이 상당히 이제 유효하겠죠. 이런 기능도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포스 이레이저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포스 이레이저 기능은
자, 잠시만요. 이거를 좀 돌려놓을게요. 포스 이레이저 기능은 말 그대로 어느 부분을 지워보는 거예요. 임의로. 교합 조정을 해봤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포스 이레이저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새로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이거를 누르고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지워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지우고 제가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은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그래프랑 여러 가지 이제 COF의 이동 방향, 궤적이라던가 그래프라던가 이런 거를 다 따로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환자가 교합이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거를 예측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보여줘요. 물론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는 방향하고 뭐 그런 이제 어제 어느 방향으로 눕고 잤느냐에 따라서도 교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0%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약 80%, 90% 정도는 이 부분 교합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 환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측방 운동을 하겠구나, 혹은 어떤 식으로 시오바이트를 물겠구나 라는 거를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좀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지금 비활성화된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 지금 비활성화된 아이콘이 있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임프레션 오버레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STL 파일을 그 환자 데이터에다가 집어 넣으시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STL 파일이 여기 이 화면하고 이 화면에 동시에 오버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실 수도 있고, STL 파일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능적인 면이라던가 이런 것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은요, 저희가 T스캔은 총 2가지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보험 등재는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동기능적 교합 검사라는 행위 항목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T스캔 센서, 네, 요 센서죠. 요 센서도 등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임의적으로 청구가 가능하세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동기능적 교합 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적 교합 검사 코드, 수가 코드는 EX933번입니다. 뭐 하나로 쓰시는지 두 번에 뭐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기타 탭 들어가시면 동기능적 교합 검사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클릭 바로 해주시면 이제 실행이 되고요. EX933 코드 수가는 이제 15,140원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15,140원이고, 거기에 일반 진료비가 붙죠. 환자분이 오시면 일반 진료비가 붙습니다. 그게 14,860원이에요. 2개 더하면 3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3만 원 이제 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기능적 교합 검사 수가 코드의 의원급에서는 그러니까 15%가 더 추가로 붙어요. 수가 그 15,140원에. 그래서 약 다 더하게 이제 그 총 진료비가 환자분이 오셨을 때 진료비 플러스 이제 수가 코드 플러스 추가 수가까지 다 더하게 되면 32,271원이 나옵니다. 대충 약 32,000원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게 총 진료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딱 오셔가지고 T스캔 한번 물고 가셨어요. 그냥 T스캔만 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32,000원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총 진료비의 30%가 환자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환자 부담금은 약 32,000원 나왔으니까 환자 부담금이 약 만 원 정도 나오신다는 거죠. 환자분께 약 만 원 청구하시고 이제 공단에서 2만 원 정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동기능적 교합 검사를 측정을 하실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이, 그러니까 뭐 특기할 점이라고 해야 되죠. 특기할 점은 동기능적 교합 검사는 행위 항목이에요. 그래서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질문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이제 비보험적인 이제 치료를 해드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T스캔은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분 뭐 임플란트를 하셨다, 뭐 교정을 하셨다 해가지고 비보험적인 진료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냥 따로 이제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분 그냥 교합이 안 좋아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T스캔 찍어봤다라고 청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물론 이제 보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상병명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상병명 물어볼 때가 있는데, 상병명은 K07점으로 시작을 하는 이제 부정교합 시리즈가 있어요.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정교합이라던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요. 너무 자주 청구하시면은 심평원에서 얘기 나옵니다. 많이 청구하시면 물론 많이 청구하셔가지고 비용을 많이 받아내시는 거는 좋지만 너무 자주 청구하시면은 심평원에서 왜 이 사람은 이제 티스캔으로 보험 청구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소견서 제출하라 그래요. 이거 안 하시려면은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에 약 20분 정도 하세요. 일단 첫 달은 이제 뭐 보험 청구를 하셨을 때 약 첫 달은 약 20분 정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 달에 25분, 그 다음 달에 30분, 그 다음 달에 35분 이런 식으로 포션을 조금씩 늘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한 뭐 40분 갑자기 한 달에 40분 갑자기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심평원이 얘네는 왜 갑자기 뭐 티스캔 만들었다고, 아니 티스캔 들어왔다고 뭐 전국에서 턱관절 환자들 갑자기 찾아오셨나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20분, 25분, 30분, 35분 이런 식으로 포션을 늘려가게 되면은 여기 치과는 티스캔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뭐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제 환자분들이 인지하고 여기는 턱관절이나 부정교합 같은 거를 잘 잡아내는 치과라구나라는 거를 알고 조금씩 오고 있어서 포션이 늘어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근데 심평원 쪽에서도 알 거예요, 사실. 근데 어쨌든 너무 자주 청구하셔가지고 소견서 제출하는 거는 최대한 피하시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센서 얘기 해봐야겠죠. 센서는 비급여예요. 센서는 비급여로 임의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센서 가격은 한 장당 2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팩에 10장이 들어있어요. 10장 들어있고 10장에 그래서 총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일 뭐 자주 묻는 게 이거죠. 일회용이냐? 센서 일회용이에요? 아닙니다. 센서 일회용 아니고요. 센서는 한 환자당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환자당 매뉴얼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25번에서 30번까지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 텍스캔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나왔다 보니까 얘네들이 소송을 무서워해가지고 일부러 숫자를 다운시켜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매뉴얼상에서는. 사실 50번, 60번 물어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번 물으셔도 문제 전혀 안 생겨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비급여다 보니까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2만 원을 청구를 하시든 뭐 환자분들 센서 가격 2만 원 정도 청구를 하시든 뭐 3만 원 청구하시든 5만 원 청구하시든 뭐 100만 원 청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는 리미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자분께 센서 가격 약 2만 원 이제 보험 청구 그 동기능적 교합 검사 그게 약 3만 원 해가지고 약 5만 5천 원 정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 T스캔 하시고 나서 저희 교합 조정하시죠. 교합 조정을 하게 되면은 교합 조정술이 또 붙어요. 거기에다가 교합 조정술이 붙는데 하루에 총 4개 치아까지 가능합니다. 한 개 치아당 3,500원씩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4개 치아 풀로 하시면 14,000원 플러스로 더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 가격 이제 동기능적 교합 검사 이제 교합 조정술까지 다 하시면은 약 7만 원, 8만 원 돈이 나오시게 되는데 센서 가격은 어쨌든 비급여니까 상관이 없겠죠. 비급여니까 빼고 동기능적 교합 검사하고 이제 그 교합 조정술 2개만 해도 약 4만 7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상기를 하실 거는 총 진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쨌든 환자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부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치과 쪽에서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T스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네. 네, 어떤 거를? 센서를 볼 때요. 네네. 꽉 누르라고 해야 되나요? 편안하게 무시는 게 좋아요. 편안하게 무시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편안하게 무시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편안하게 무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은 꽉 물다가 어느 한순간은 편하게 물다가 어느 한순간은 또 뭐 적당히 물다가 이렇게 되면은 비교 대상군이 계속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힘으로 무셨다면은 앞으로도 평범한 힘으로 계속 무셔두면 되겠고 정말 꽉 무셨다면은 다음에도 꽉 물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센서 무조건 앉아서. 앉아서 하시는 게 좋고요. 저같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시면 뭐 서서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의자가 좋아요. 요 이제 등받이 있는 의자.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들. 이 의자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딱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 있는 거고. 그리고 살짝 구부려 가지고 이제 센서 이제 레코딩을 하시는 게 좋죠. 왜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식사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먹진 않잖아요, 밥을.
이렇게 먹고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자연스러운 포지션이 나오려면 살짝 구부리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근데 사실상 어렵거든요. 왜냐? 체어에다가 체어 자체가 약 100도 넘겨서 이렇게 뒤로 살짝 무너져 있고, 체어를 이렇게 등 뒤로 아무리 최대한 땡겨도 약 100도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체어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어 최대한 땡기고. 어떤 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CO-바이트는 한 레코딩 안에 그냥 한번 꽉 물었다가 떼고, 꽉 물었다 떼고, 꽉 물었다 떼고 이런 식으로 레코딩을 해주세요. 그 인터벌은 약 1초에서 2초 정도 무시는 상태가. 네, 그러면은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인데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